안녕하세요 여러분, 계절명리입니다. 제가 계절명리라는 이름으로 오늘 첫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주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짧게 그 다음 어떤 분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느냐 또 말씀드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 사주 명식을 가지고 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사주 공부를 한다고 주변에 말씀을 드리면은 신기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저도 좀 봐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사주 안 믿어요. 아니면 저를 좀 이상하게 보시는 분도 간혹 있으세요. 간혹. 요즘은 사주를 많이 공부하시니까 대부분 많이 아시는데 그래도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마도 사주가 어떤 점집에 가서 무속인들이 신점을 보는 뭐 그런 영역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사주는 그런 게 아니죠. 사주는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요즘은 특정 대학에서도 동양철학이라는 학과에서 동양철학학과에 명리학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철학과 인문학의 영역이지 미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수학을 믿으시나요? 물리학을 믿으시나요? 그래서 그것들을 믿고 안 믿고의 영역이 아니죠. 어떤 논리 체계에 맞게 완성된 학문을 저희가 그것을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명리학도 믿고 안 믿고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냥 정해진 논리와 체계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하지만 물론 이 명리학은 다른 것들과 다르게 아직 체계화되지 못한, 좀 구체화되지 못한 부분이 물론 있어요.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게 나누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버젓이 대학의 한 과목으로 있는 그런 학문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미신이다 논할 것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리학은 미신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고, 그럼 제 강의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물론 저도 아직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많이 남았어요. 30년, 40년 공부하시는 선생님도 아직도 공부를 하고 계시고, 이 사주 발자에 관한 영역은 그렇게 단기간에 끝나는 부분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느 정도 공부를 몇 년간 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는 내가 뭘 줄 아는구나 스스로 생각이 좀 되고, 그러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내가 좀 강의를 하고 가르치면서 그분들께 어떤 조금의 도움을 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하고 말을 함으로써 인해서 제 공부도 한번 이렇게 반복이 되고 정리가 되는 좋은 과정일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주 팔자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나 1부터 진짜 1부터 끝까지 한번 가르쳐 드릴 생각이니까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누르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은 종래에는 자신의 팔자를 이제 돈 주고 올 필요가 없을 만큼 실력을 키워 드릴게요. 자신이 자기의 명을 볼 줄 알면 굉장히 유리한 면이 많아요. 운의 흐름을 보고 이때는 내가 건강을 조심해야겠다. 이 부분에서는 이 년도에서는 재물복이 좀 있구나. 그럼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해야겠다. 이런 인생의 사용설명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용설명서를 알면은 그것을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제 팔자를 가지고 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팔자를 이렇게 공개하면은 정말 많은 것을 아실 수 있으세요. 실력이 좋으면 좋으실수록 좀 더 많이 보이시겠죠? 어쩌면 저의 모든 것을 이렇게 오픈하는 그런 과정이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좀 친해져서 먼저 제 것을 오픈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신뢰를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오픈했고, 하지만 첫 강의부터 너무 막 깊게 이것을 파고들면은 머리 아프고, 제가 간단하게 정말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인월에 병화로 태어났는데요. 인월이라는 것은 아직 한기가 있는 2월 봄을 의미합니다. 초봄에 병화는 태양이죠. 초봄의 태양으로 이렇게 태어났으니 나무를 키우고 만물을 성장시키고 따뜻하고 온화하고 이런 에너지가 있다는 의미도 되고, 지지에도 이렇게 같은 목이 있죠. 이 두 글자는 목의 성분이에요. 목의 성분이다 보니까 목은 따뜻하고, 인의 예지신의 인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을 위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네, 교육에 관한 그런 에너지예요. 그래서 병인일주 중에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오은영 박사님도 병인일주시고요. 그리고 생김새도 보세요. 병화나 해는 동그랗게 생겼죠? 제가 얼굴이 좀 동글동글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른 것도 그렇냐? 많이 그런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간이 신금이다. 그러면 이것은 뾰족뾰족하고 날카롭고 완성된 보석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연예인 중에서도 현빈 씨 그리고 송중기 씨가 신금일간이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보석 같죠? 깎아놓은 보석 같고. 그래서 저는 동글동글한 병화로, 이렇게 태양을 상징하는 병화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은 교육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십성이라는 것을 배울 텐데, 십성으로 편인에 해당합니다. 편인은 학문인데, 거창하게 학문인데 공부라고 하지요. 그런데 좀 한쪽에 치우친 학문, 그러니까 전문 기술을 따기 위한 공부, 아니면 특별한 종교나 종교 철학도 이런 명리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명리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근데 편인이 두 개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그 에너지가 더 강하게 발동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전공도 청소년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것이 목이라는 성분이 또 어린이도 되거든요. 시작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청소년 교육을 전공하고, 또 직업 상담사 자격도 있고요. 이 상담의 영역도 어찌 보면은 인간을 사람을 이렇게 상대하는 그런 직종이죠. 그래서 제가 이 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자기 팔자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결국에는 사용해서 그것을 직업화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명리 공부를 하고, 청소년 교육을 전공하고, 직업 상담의 자격이 있고, 지금 명리 상담도 함께 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태양이 빛에 해당하고 있어요. 빛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시각적인 것도
되기 때문에 병화가 있으신 분들이 방송 쪽에 일하는 분도 계시고 연예인 분도 계시고 또 이게 시각적인 것이다 보니까 디자인이나 사진 뭐 이런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웹 디자인 일도 잠시 했었어요. 그리고 한명 태양광 그대로 태양광 전지 회사에도 또 근무한 경력이 있거든요. 그 물상을 그대로 사용을 했죠. 그러면은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일어편인 공부와 학문에 인연을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을 보면 그것은 아닌데, 왜냐면 여기가 잠깐 좀 지울게요. 자, 우리가 이것을 나눠서 여기까지는 19가지를 보고 여기는 한 38, 여기는 결혼을 해서 중년쯤, 여기는 노년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도 선생님마다 의견이 좀 나뉘세요. 어떤 분들은 60 갑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15이다, 뭐 30, 45, 60 해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일단 초보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여기를 초년으로 생각하시고, 초년, 여기를 청년으로 생각하시고, 여기를 중년, 노년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저는 초년기에는 이렇게 초년에서 청년 사이에 이렇게 금의 글자들이 많았어요. 이 금이라는 것은 숙살지기로 아주 날카롭고 매정하고 좀 잔인하기도 하고 춥고 차갑고 이런 기운이죠. 그리고 이 노래, 이것은 따뜻한 태양으로 태어났는데 초년에는 이것이 차가운 서리발로 작용을 하거든요. 금의 기운이니까 차디찬 서리발이 이렇게, 이 노래, 이게 목, 아직 다 자란 목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싹이 나는 목에 서리가 이렇게 내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이 목은 잘 자라기가 어려웠겠죠? 이 목은 아까 제가 얘기한 학문, 공부 이런 쪽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잘 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또 재성인데, 저에게 금은, 재성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돈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내가 추구한 결과, 그리고 욕구와 욕망을 의미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많고 욕망이 크고 돈에 대한 욕심이 커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돈을 벌고 싶어서 공부를 일찍 그만두는 모습. 그래서 초년에는 제가 학교를 일찍 그만뒀어요. 그래서 대학도 이때 결혼을 하고 이때 가서 청소년 교육을 전공했고 공부를 늦게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는 부모 자리고 저의 환경이고 직업인데, 이 자리를 주위에서 이렇게 많이 극을 한다는 것은 하는 일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담으로 여기 있을까요? 공시 준비를, 공무원 공부를, 공시를 3번 쳤어요. 공무원 시험을 3번 쳤는데 첫 해에는 뭐 많이 그게 성적이 부족했죠. 기간이 짧았으니까. 근데 두 번째 해에는 3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 번 더 치니까 1점 차이, 딱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아마 이 하고자 하는 나의 월지 직업성이 이렇게 깨져서, 물론 관이나 이런 부분도 봐야 되지만 이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예로는 제가 아직 그렇게 많이 상담을 한 건 아니지만 상담하신 분이 진로나 적성에 대한 그런 고민보다 굉장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제 환경에 있는 분들을 뜻하죠. 그분들이 이렇게 많은 극을 받고 있죠. 극을 받고 있다는 거는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힘든데
병화가 화급금 해서 이 힘든 것을 좀 녹여주고 힘든 이분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래서 초년에는 저는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인이 예지신의 인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금에 의해서 심하게 극을 받다 보니까 인간성도 말 그대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많이 부끄럽고 창피한데, 그때는 지금과 좀 많이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또 뒤에 있는 글자를 보면 저는 여기 임수라는 수의 글자 평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평관이라는 것은 힘든 일이고 일간을 무정하게 이렇게 극을 하는 거거든요. 심하게 극을 한다는 것은 질병과 고통, 갑작스럽게 오는 고난도 되고, 관이니까 남편도 되고 남자도 되죠. 남편이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을 만나는 그런 형태도 되는데, 그것을 또 이렇게 금생수해서 이 편관을 더 크게 키워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는 아직 무사하게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느냐 하면은 이 지지 글자가 식신이라는 토의 성분이에요. 식신이라는 것은 본능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능계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또 취미활동하고, 또 식신은 일간이 생하는 거예요. 일간이 생한다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능력이나 기술도 되고,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니까 여자에게서는 자식도 되고, 말도 우리가 여기서 나오죠. 말, 언어적인 거. 이런 부분, 많은 것을 또 의미하고, 식이 밥, 식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 먹는 거, 목을 복, 식복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토국수 해서 아까 말한 그 무시무시한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걸 전문 사주 용어로 식신제살이라고 하는데, 식신이 이 무서운 편관을 극했다 하는 건데, 그러면 나의 기술이나 능력으로 이 힘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멀쩡한 남편과 함께 살고 있고요. 또 자식이 나의 힘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암시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쪽은 나보다, 여기는 자식 자리거든요. 나중에 또 궁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주는 자식의 자리인데 남편이 있다는 것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내가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실제로 저보다 나이가 3살 어린 남편과 살고 있고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가 사주가 보면 좀 특이해요. 이게 중화사주라고 하는데, 신강한 사주와 신약하다는 것은 이렇게 일간이 자신의 기운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신약한 사주가 있고, 그냥 중하다, 약하지도 강하지도 않고 중간이다. 또 신강한 사주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3개로 나누면은, 신강하다는 것은 자신의 기운이 강하다는 거예요. 저는 중화사주이면서도 보면 자수성가해야 되는 사주예요. 자수성가라고 하니까 뭔가 멋있는 것 같은데, 사실 자수성가할 사주라는 것은 주변에 너를 도와주는 에너지가 크게 없으니 너 스스로 삶을 잘 이겨내서 헤쳐나가라, 이런 의미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좋은 성분인 식신을 또 극을 하는 것이 있어요. 옆에 있는 이 목 2개가 이렇게 식신을 극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한 이 좋은 것들, 목을 복, 자식 복, 말 잘하는 거, 본능적으로 내 취미생활하고 놀고 먹는 거,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 예로 인성이라는 것이 공부와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제가 공부를 하고자 시작을 하면은 정말 밥도 잘 안 먹고 정말 엉덩이 딱 붙여서 몇 시간씩 공부만, 숨만 쉬면서 공부만 하거든요. 그럴 때는 좋은 예예요. 그러니까 학자가 되기에는 좋은 에너지죠. 공부만 하니까 본능적인 것을 하지 않고 이런 이상적인 거, 논리적인 것만 추구를 하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해져 버리면은 사람이 이렇게 쉬기도 하고 나에게서 표현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말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뭐 생명을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사주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목생화해서 화생토 이렇게 통관을 시켜야 돼요. 그것은 공부를 하되 내가 그 공부한 것을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도 되고, 공부를 할 때 스스로 생각해서 내 몸도 챙겨가면서 해야 된다, 쉬어가면서 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되죠. 그런데 또 이 나쁜 편인을, 식신을 극하는 나쁜 편인을,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것도 있죠. 제가 이런 명리학하기는 어찌 보면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식신을 극하는 차원에서 나쁜 역할을 하는 편인을 또 극해주는 것이 재성이에요. 금의 성분이 목을 극한다 해서 금금목 하거든요. 그것은 공부만 하고 이렇게 쉬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하는데, 이게 재성이라는 것이 현실감도 되거든요. 현실감각,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은 몸도 다치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현실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재성으로 이 편인적인 생각을 좀 조절해 주는 거죠. 그러면 관계가 복잡해지죠. 이 식신이 또 술을 힘들게 하는 술을 극해줘야 되고, 이 편인이 식신을 극하려고 하면 또 재성으로 극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일간인 제가 병화가 바로 서야 돼요. 바로 서서 이 금도 화극금 해서, 이 재성도 너무 많으면 또 현실적인 욕망만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잖아요. 공부나 사람됨이 없잖아요. 하니까 너무 이렇게 가버리면 또 안 되니까, 이런 것들 욕망 욕구를 내가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내 화기로서 화극금 해서, 또 재성으로도 현실적인 생각으로 이런 너무 이상적인 잘못 심하면 이게 망상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인성이 편인은 공상, 철학, 종교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망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항상 현실 검증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항상 현실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학문이 맞는 것인가, 내가 뭐 이거 종교도 되니까 내가 믿는 신이 이게 사이비가 아닌가, 모두가 믿어도 되는 안전한 그런 종교인가를 이 재성으로 현실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저의 본능적인 먹고 사는 문제도, 건강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사주를 이끌어가는 주인이 되어서 주체적으로 잘 살아가야 해요. 그러려면 일간에 힘이 좀 있어야 되는데, 보기에 금이 많고 목이 있고 화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중간 정도가 되느냐 궁금하신데, 우리가 지장간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이 임무간에는 3개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병화도 있거든요. 여기 또 병화가 있지요. 해서 이것을 뿌리가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병화의 뿌리가 인중에 있다. 인중에 병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여기 앉은 자리를 지지라고 하고, 일간 밑에 있는 곳, 그리고 여기는 사해궁 월지라고 하는데, 지지와 월지가
일간에서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거든요. 중요한 자리. 중요한 자리에 저의 뿌리가 있어서 저는 결코 약하지가 않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유순한 것 같아도 은근히 자기 고집이 강하고 주체성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정도 풀이하면 간략한 소개가 된 것 같고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모르는 용어가 좀 나오긴 했지만 좀 아니죠. 처음 초보 단계에서는. 하지만 저렇게 사주를 풀이하는 거구나 이렇게 흥미를 가지시라고 제 소개를 사주팔자로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밖에 못 보느냐? 아닙니다. 여기 12운성 11신살이란 것을 대입하고 여러 가지를 대입하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사주를 볼 수 있지만은 처음부터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함께 할 날이 많지요. 한 예로 12운성 하니까 생각나는 게 이 인목은 병화가 인목에 있으면 장생의 기운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장생이라는 것은 갓 태어난 1살 어린아이를 얘기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모두가 기뻐하지요. 하니까 인복이 있는 것도 되고 또 어린아이는 호기심이 많죠.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많은 것도 있고요. 또 어린아이 같이 그런 모습도 되고 제가 이제 중년을 살고 있는데도 나이보다는 조금 어리게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식신이라는 이 나오는 에너지조차 장생이 있어요. 이 안에 이거는 인종법으로 하여튼 나중에 볼 수 있는데 식신도 장생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아이 같고 모습도 약간 아이 같은 그런 에너지가 장생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12운성이라는 것을 배우면 된다. 그 외에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지만은 다음 시간 하나하나 제가 잘 모든 것을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들으셨고 저랑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강의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